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이번 달까지 2만 가구를 넘겼던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다음 달에는 38% 줄어든 15,000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수도권이 6천 가구로 이번 달과 비교해 66% 감소하는 반면 지방은 9,100가구로 25% 늘어나 3월 전체 분양 물량의 62%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4분기 말 가계 신용잔액은 1,726조 1,000억 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44조 2천억 원 늘었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분기별 가계 신용 증가액으로는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가계대출은 전분기보다 44조 5천억 원 늘었으며 이 중 신용대출이 대부분인 기타 대출이 24조 2천억 원, 주택담보대출은 2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 23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압구정지구 특별계획 5구역은 22일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며 한양 1차, 2차로 구성된 압구정 5구역은 총 15개 동 1,232가구 규모입니다. 압구정 5구역에 이어 압구정 2구역과 3구역도 조합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정부가 가계대출에 관련된 규제를 쏟아냈지만은요, 지난해 가계빚이 사상 처음으로 1,7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집값이 급등하면서 영끌 대출도 늘어났고요. 주식시장은 허락인데다가 비투 열풍까지도 더해진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매춘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자,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과 함께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바로 시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사님께서 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지역을 딱 두 곳 선별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가볼 지역의 특징 어떤 걸까요? 네, 일단 제가 늘 얘기하고 있는 지역들 두 군데죠. 도봉구 라인들과 그리고 이제 서초구 라인들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 두 곳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가 지금 이제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을 맞이했고, 그리고 2월 4일 날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말들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효성이 적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공급량이 늘어난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인 그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실질적으로도 공공에 대한 참여율이 그렇게 높을 것인가라도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이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과연 공공이 들어감으로써 과연 나에게 얼마만큼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을까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참여도가 사실 좀 의문점이기는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공급량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2월 4일 날 공급량이 늘어나는 부분들은 그렇다 쳐도 우리는 지금 2020년도에 가을에 맞이했었던 그 대규모 전세난을 한번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2월 4일 날 대책에는 전세 대책이라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봄에도 올해 가을에도 전세난은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보시고 과연 2020년도 가을 시즌에 맞이했었던 우리 부동산 시장이 어떠했는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올해도 역시나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 두 가지 지역 일단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할 수 있을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수록 이사님께 소개해 주시는 확실한 투자 지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일지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과 신분당선 지나는 양재역 역세권에서 토론 구조의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일단 강남 3구 서초구 가보겠습니다. 자, 서초구 양재동 참 주변 환경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하고요. 주변의 호재까지 만나볼까요? 네. 자, 일단은 뭐 입지적인 부분들은 다들 제가 뭐 사실 한 달 넘게 계속 양재동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실제 오시는 분들도 양재동 임장 활동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자, 양재동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 사실 주변에 이렇게 뭐 숲세권이나 수세권 갖춰져 있는 부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양재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카페 거리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 라인들이 있어요. 이 라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라는 점을 좀 좀 알고 좀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양재동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교통편 자체도 상당히 좋은 곳이죠.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이 바뀔 수 있는 곳이고 주변의 상권들도 그리고 살기 상당히 쾌적한 공간이라 할 수 있는 숲세권과 수세권을 갖추고 있고 자, 이 옆에 뭐 저는 이 양재천 라인들을 따라서 주택 시장이 많은 변화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강남 3구 강남구에서부터 이 서초구를 가로지르는 이 양재천이 이 위쪽 라인으로 올라가면 탄천 라인과 한강변과 만나죠. 자, 그런데 탄천변과 한강 물줄기가 만나는 지점의 양쪽 두 라인이 삼성동과 바로 잠실이에요. 잠실과 삼성동 아시겠지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 있는 지역이고 사실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 라인을 따라서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은 탄천 라인들과 양재천이 갈라지는 곳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곳들이 바로 이제 뭐 옆에는 이제 도곡동, 뭐 수서, 그리고 뭐 대치동과 뭐 도곡동, 그리고 아래쪽으로 개포동 라인들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곳들이에요. 이곳들 가보시면 다 아파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투자 금액이 10억 미만으로 하실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양재천 라인들, 그러니까 이 위쪽 라인의 한강변 물줄기를 따라서 그 아래쪽 라인으로 탄천과 양재천이 갈라지기 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아파트로 점점 구성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소액으로 또는 이제 빌라를 접근할 수가 상당히 없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제 탈바꿈이 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대치동에서부터 도곡동으로 내려와서 그 아래쪽 라인으로 점점 내려오다 보면 여기도 개포동도 다 아파트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은 곳은 어디다? 양재동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 양재동 라인들은 정말 강남 3구에서 몇 안 남은 천변을 끼고 있는 대표적인 숲세권과 수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 중에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양재동은 그곳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 안으로도 개발이 또 없는 것도 아니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아래쪽으로는 뭐 현대 기아를 뭐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의 일자리 상주 인구가 늘어날 만한 개발들도 많이 펼쳐져 있는데 일단은 그 위쪽 네, 한강변 라인에서부터 양재동이라고 돼 있는 이런 서초 IC 라인들까지 한번 구성을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보면은 한강변 라인부터 경부고속도로가 생긴 이후부터 사실 30년 거의 4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강남에서 그러니까 그 한강 라인에서 이렇게 아래로 계속해서 지금 개발이 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양재동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비싼 동네 아니겠습니까? 뭐 압구정 라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평당 그렇게 오래돼 있는 아파트들도 1억 원대를 지금 넘고 있죠. 이거 나중에 재건축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당 다 2억 원 넘어요. 그럼 우리나라 국내에 정말 내놓으라는 웬만한 아파트들, 한강변에 있는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요, 30평대 다 70억 넘습니다. 나중에 그런 시기가 와요. 자, 그런데 한강변 라인들 아파트, 그렇게 높아지는 고가의 아파트들, 그리고 점점 좀 내려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양재동은 비교적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은 개발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대기업들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들이 내려온다는 점은 그 주변으로 이런 인프라 시설들이 SOC 이런 부분들이 많이 구성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기면 생길수록 개선이라는 부분들이 붙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 주변의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타운들이 주는 의미도 상당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좀 보시고 강남 3구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교통이나 간선도로망들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강남 3구 하는 거고요. 교통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뭐 9호선, 좋은 노선, 신분당선, 좋은 노선 다 알고 계실 거고 2호선,
7호선, 3호선 다 갖추고 있죠. 거기에다가 간선도로망과 고속도로까지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좋고 개발도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일단은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역 특화 혁신 권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한번 보자면 R&CD 뭐 이런 특화로 조성이 돼 있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보실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중소기업 인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그런 R&D 연구단지가 조성이 되는 곳이 바로 양재동과 매원역 주변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총 4개의 권역으로 구성이 되지만 양재동은 바로 이런 지역 특화 권역 중에서도 이 코어 권역, 대규모의 숲세권이 조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역과 또 맞닿아 있는 지역이라는 점을 또 강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고 자 그리고 양재역에서 이 서초로 만나는 이 지구 단위 계획도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개발 호재 중에 하나예요. 자 이것은 그냥 단순 개발을 통해서 기대 수익이 뭐 물론 발생하겠죠. 하지만 어떤 기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느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뭐 중요해요. 뭐 어떤 것들 생기는 것들 중요하죠. 그렇죠? 뭐 일자리, 업무지구, 쇼핑시설 이런 것들 생기니까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건 요거입니다. 요거. 네. 땅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용적률 상향. 그렇죠? 과거에 70년대, 60년대에 건물 대부분 다 1층, 2층 건물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같은 땅에서 6층까지 올라왔죠. 자, 그러면 6층까지 올라오면서 땅의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 이유는 용적률 상향. 용적률이 그만큼 돈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땅의 가치를 판단하는 돈의 가치. 그래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땅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주변으로 퍼질 수 있는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 GTX 노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강남의 3구에서는 3군데밖에 들어가는 곳이 없다. 양재는 왜 집어넣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지금도 신분당선과 3호선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GTX 신호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뭐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요즘 뭐 시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워낙에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말 뭐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니까 중요한 부분들은 연결되는 것들 중에서 어디가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수서, 삼성, 양재 중에서 어디가 제일 저평가되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양재. 저렇게 양재역에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GTX 신호선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시청자 하실 분들도. 자, 신분당선. 이거 신분당선으로 지금 3호선 양재역이 있죠? 지금 현재 강남까지 구성이 되죠? 근데 1단계 구성, 신사까지 구성되는 거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디까지 구성이 됩니까? 용산까지 구성이 되죠. 용산으로 구성이 되면 국제업무지구 라인들 구성이 되고 강남 3구 라인 관통하고 아래쪽 라인에 실리콘밸리라고 할 수 있는 어디랑 연결됩니까? 판교. 그렇죠? 대형 업무타운 3가지를 관통한 노선이기 때문에 완성이 되면 될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 상당히 중요한 노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개발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말 이렇게 뭐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내려오는 이 구간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개발 호재예요. 강남 3구에서 이런 개발이 안 나오는 곳이 없죠. 자, 매머드급 개발 호재인데 국제기록 복합지구 개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삼성동 라인들 개발 들어갔죠. 이 라인들 기본 계획이 갖춰져 있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뿐 다 된다는 얘기죠. 양재동도 마찬가지로 서초 IC 옆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받아볼 수가 있겠고 경부고속도로 라인들 개발이 매머드급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의 잠삼대청처럼 이 라인들,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들과 맞물려 있는 지역들도 나중에 향후에 토지거래 허가제를 묶일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플랫폼 시티 개발인데 이건 양재 R&CD 특화 권역과 같이 맞물리는 개발이에요. 결과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이고 일자리 개발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양재는 그래서 신분당선을 넣고 그래서 GTX를 넣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양재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항상 말씀드리죠. 강남 3구 지역 라인들 웬만한 강남구 라인들의 중심부 쪽에 들어가면 지금 땅값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투룸들 지금 현재 다 6억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양재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라고 말씀드리죠. 그런 부분들이 바로 가격적인 측면에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네, 이렇게 땅의 가치가 오르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만나봤습니다. GTX 신호선이 강남 안에서 딱 3군데만 지났는데 그중에 이 양지역 역세권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셨거든요. 자, 양지역 역세권의 투룸 가격하고요. 전략까지 세워볼까요? 네, 자 일단 가격은 자 4억 8천에서 9천 정도예요. 뭐 사실 어떤 지역에서 보면은 높은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강남 3구 안에서만 보신다면 금액은 결코 높은 금액대가 아니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주변의 시세에 자, 지금 현재 4억 5천, 6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앞서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죠. 올해 전세난의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난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또는 그보다 더욱더 좀 더 불을 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세가는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로는 투자 금액이 한 2, 3천 정도, 많이 들어봐야 3천 정도인데 이보다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월세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보증금 또한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이 가능하신다면 실투자 금액은 월세 시에는 한 2억 원 정도 초반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접근하셔도 상당히 공실 없이 잘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투자 금액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서초구 양재동의 주택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이네요. 자, 1호선과 4호선 지나는 창동역 역세권에서 방 3개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이번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약 2억 8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도봉구가 또 강북 지역에서 노도강에 꼽히는 인기 지역이죠. 왜 이렇게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지 만나볼까요? 네. 10억 클럽 가입한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2020년도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 중에 하나도 마찬가지 노도강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지역들도 이제는 결국엔 서울이라는 거예요. 네, 서울 변두리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서울이다. 10억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높은 금액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뒤를 이어올 수 있는 후행 산업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물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만 올라가겠냐는 거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땅값도 정말 많이 올랐고요. 그 토지의 가격이 많이 상승한 만큼 그에 따른 그 위에 올라가는 목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의 내용들도 같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노후화되어 있는 연식이 오래되어 있는 건물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신축에 대한 희소성이 높다라는 부분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자, 창동 그 라인 중에서도 우리는 집중을 해보셔야 되는 지역이 요 가운데 라인들 아니겠어요? 자, 일자리가 없었던 지역에 일자리가 생겨난다면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동 인구와 그리고 유입 인구가 많아진다면 그 인구수에 맞춰서 교통도 추가적으로 확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유동 인구라든지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개발이 들어가는구나 이거를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1차적인 부분들 이외에 2차, 3차적인 부분들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이 안에 이렇게 수많은 개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이 하나둘씩 단계별로 구성이 됐을 때 우리는 창동 지역이 앞으로는 더욱더 높은 금액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이 지역을 좀 보시는 눈을, 해안을 가지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창동 라인들과 노원 라인들 사실 보면은 많은 개발들이 있죠. 복합 문화시설, 복합 환승센터, 특화산업 기반의 중심들, 여러 가지 창업 지원센터, 복합 비즈니스센터 점점 생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과 생길 수 있는 부분들, 창조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계별로 구성이 된다는 거. 네. 결과적으로 노원역과 창동역까지 구성이 되는 곳이 이렇게 단계별로 만들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개발 그 안에서도 이제 복합 문화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창동 아레나 센터 이런 것들은 이제 해외 팝가수 그리고 국내 이런 K-팝 등등을 공연 등을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 호재인데 이것은 관광객들의 수요가 점점 코로나 사태가 점점 진정이 된다면 이런 관광객들의 수요를 여기서 받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상업적인 그런 일자리 경제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도 하고 도봉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해서 여기에 어떤 것들이 생기느냐, 일자리가 생긴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뭐 적은 규모의 일자리 센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대규모의 바이오 혁신 거점이 구성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참고하신다면 이 또한 이제는 창동 지역도 베드타운에서 일자리 타운으로 탈바꿈이 될 수 있는 개발 호재가 또 하나 구성이 된다. 자, 그리고 GTX 노선도 뭐 앞서 말씀드렸던 양재와 이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GTX 라인들 구성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위에 라인들의 덕정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창동이 구성이 된다. 보신다면은 창동에서부터 이 GTX 노선은 창동에 주는 의미가 상당히 또 큰 부분이 뭐냐면 서울의 중심부 라인들과의 지금 현재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정도의 시간대를 30분 이내로 굉장히 큰 폭으로 단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의 변화가 상당히 클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서울의 중심부라든지 이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과도 상당히 창동의 지역은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괴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 보신다면 창동은 앞으로 향후 기대 수익이 더욱더 많이 예상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 동부간선도로망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 구간들도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에 대한 혁신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주변에 이런 수변공원들로 탈바꿈이 되면서 삶의 질도 더욱더 대폭 상승할 수가 있겠고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서울 중심부의 연결성이 좋아진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창동도 이렇게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지만 키포인트는 저평가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와 유입 인구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개발들이 많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호재들의 힘을 받아서 이미 아파트는 10억 클럽에 진입한 도봉구입니다. 저희는 도봉구 창동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유형으로 볼 텐데 가격하고요.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이것은 이제 사실 좀 이렇게 연령대가 좀 적으신 분들이 뭐 20대 이제는 부동산에 좀 갓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청약 시장에도 아직은 좀 그런 페널티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올릴 수 있는 기대 수익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또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대출을 좀 받아서 월세 수익을 좀 기대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또한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피스텔들을 추천드렸고요. 금액대가 이제 2억 8, 9천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지역들 가보시면 투룸의 금액대가 2억 8, 9천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곳은 3룸이라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 금액은 주변에 2억 8천 정도 수준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금액이 차이가 별로 없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올해 전세난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살 수 있는 이런 3룸 물건들 또한 전세가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거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이고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 1,000만 원 이하로 예상해 볼 수가 있겠다. 임대는 2천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대출의 규제가 없는 상품이기 때문에 1억 한 2천에서 3천 정도 발생할 것이라 예상이 돼요. 그래서 대출 안고 투자하신다면 한 1억 2천 정도 또는 적게는 한 1억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안정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전세 시에 저희가 1,000만 원 이하로 투자 가능한 3룸 오피스텔인데요. 가격 보시고 참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서 전략 좀 세워주시죠. 네, 이 지역은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지역은 다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화의 가치가 상당히 많이 예상이 되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개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 전략이라고 하는 부분들 투자는 항상 개발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다 해놓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울 2030 플랜 중심지 또 7광역 중심지 중에 하나인 창동 상계 라인들을 굉장히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학군, 생활 인프라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유입 인구들이 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놓을 수 있는 효과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또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적으로 부동산의 가치가 더욱 상승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보셨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1,000만 원 아래로 투자가 가능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도봉구 창동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으로 보여요. 그래서 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1대1 상담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무료인 만큼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화는 부동산계 스마트펜 박대근 대표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세계 경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우려로 인해서 가치가 올라가진 않을까, 부동산 값이 더 뛰지 않을까에 대한 걱정하실 텐데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진단 확인해 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이제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슬슬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내가 실질적으로 물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있어서 큰 걱정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점점 지금 주변에 좀만 살펴보셔도 주식이라든가 또는 코인으로 굉장히 많은 수익들을 보신 분들이 있으실 정도로 자금력들이 대단히 많이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양적 완화의 그런 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미국을 비롯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금리의 인하라든가 또는 자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한국판 양적 완화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그런 통화량의 증가, 시중에 풀려있는 자금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결국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상기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라든가 또는 주식에 있어서도 코스피 3,000포인트 시대가 돌아왔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지금 58,000달러 돌파를 했다라는 뉴스가 불과 한 달 전도 안 됐다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주변에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풀리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도 통화량이 증가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지금 규제가 계속되고 정책이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도 최고가의 그런 신고가가
지속되는 여론들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거래 절벽에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 왜 가격이 오르는지는 그동안의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저희가 만나봤기 때문에 뭐 공급 물량의 축소라든가 수요의 증대 또는 이제 무주택자들의 그런 불안 심리로 인해서 패닉 바잉이 계속 나타나는 부분들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도 가격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연립주택 같은 경우에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주택의 유형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수요는 넘치는데 매물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집값에 대한 이야기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 올해 1월 달에 기존 주택을 판매하고 전년 대비 24%포인트가 올라간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 이곳에서도 중위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라는 뉴스들을 볼 수가 있겠죠. 세계 대도시들의 가격대는 이미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대를 선점하고 있는데도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코로나에도 영국 집값도 역시 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요. 결국은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과정 속에서 실물 자산의 그런 투자라든가 또는 거주의 안정감을 위한 주택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양적 완화로 인해서 후폭풍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양적 완화 저금리 정책들이 계속 기조가 유지가 된다면 현금 유동성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고 지금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금들에 대한 리스크를 꼭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넘쳐나는 유동성으로 인해서 투자가 계속 늘어났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주식이라든가 비트코인 또는 부동산들의 자금들이 몰리면서 급격한 상승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의 투자자들보다는 기업이라든가 기관들의 투자가 계속 이런 주가의 그런 모습들을 움직였다면 지금은 개인들의 투자자들이 굉장히 그런 상승 지폭을 굉장히 높여주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었고 자, 인플레이션이 온 이후에는 결과적으로는 디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이어서 그런 경기 침체라든가 불경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은 디플레이션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좋은 정책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도래한다면 디플레이션까지 다시 한번 순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과잉 유동성이 증가되는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질 것입니다.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서 앞으로 자금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금력은 더욱더 증대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가 또는 더욱더 그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노선들이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장 크게 가져가 보셔야 되겠죠. 금리의 인상이라든가 자금이 회수되는 시기가 분명히 오게 될 텐데요. 자, 그렇게 됐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빈부격차의 심화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야라고 이렇게 단순히 치부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앞으로의 이런 화폐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물가가 상승하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실물 자산에 지금이라도 움직이셔서 무언가 투자를 해놓으실 수 있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유주택자들과 무주택자들의 더욱더 심화되어 있는 격차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방향들을 좀 살펴보시거나 또는 앞으로의 정책적인 부분에 신규 택지 조성되는 지역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라는 점을 꼭 상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라든가 인플레이션 현상은 피해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대비를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라든가 저금리, 토지 보상 역대 최고치 10조 원 이상이 또 풀릴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 집값이 상승되고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수치상으로도 모든 것들이 나와 있겠죠. 자, 부동산은요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실거주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하게 됐었을 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또 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일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의 주택 마련을 위해서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전세만으로는 앞으로의 그런 물가 상승을 대비할 수 없고 그리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나의 자산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무주택자들은 주택 구입이라든가 앞으로의 전략들을 정말 세밀하게 잘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1주택으로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전세, 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나으시겠지만 투자가 없는 실거주일 경우에는 주변 가격 또한 역시 같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산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거주하면서 투자를 하시거나 자가주택을 거주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살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아파트 투자는 이제 전세 자금의 회수가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다양한 유형으로 조금 더 컨설팅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거주와 이제 투자를 공유하실 때도 지금 현재 규제 자체가 이런 투자,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부분이라든가 절세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실 때 청약 또는 아파트 구입하실 수도 있겠고요. 외곽의 뉴타운 또한 지금 현재 무주택자라면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의 환경들이 좋아지고 교통의 편리성들, SOC 사업들이 같이 함께 진행이 되면서 외곽의 뉴타운들도 굉장히 좋은 거주지로서 선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더불어서 신축 빌라, 만약에 높아져 있는 가격대의 아파트라든가 또는 이런 곳으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갈 수 없을 경우에는 입지 좋은 서울권 내의 신축 빌라들도 굉장히 좋은 인기를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축 빌라의 구입이라든가 또는 앞으로의 그런 직접 내가 좀 거주하면서 몸테크를 하면서 좋은 지역이 앞으로 개발될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을 선별하신다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부동산을 통해서 이런 경제적인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활동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지역의 부동산 더 오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니까 이어지는 정보체크 시간에 찾아볼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첫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 예상되나요? 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오피스텔 첫 번째로 가볼 곳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자, 업무단지가 정말 많은 곳인데 이 지역 주변부터 봐볼까요? 자, 일단 입지적인 부분으로서 인구가 가장 많이 몰리는 지역들을 선점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970만 명 정도의 거주 인구수에서 가장 많은 서울 지역에서 인구수가 많은 지역들 전입되어 있는 인구수를 보시면은 강남이라든가 송파구 이런 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54만 명 이상이 거주를 하고 있는 강남구 지역인데요. 그만큼 좋은 일자리가 많고 이 지역에서 경제 활동들을 풍부하게 이뤄볼 수 있기 때문에 인구는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계속 꾸준한 강남구의 증가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역삼동입니다. 이곳 역삼동은요, 테헤란로를 끼고 있기도 하고 대표적인 서울의 회선 노선인 2호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역삼역을 이용해서 서울의 어느 지역으로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헤란로는 서울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업무지구로서 많은 그런 대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중소기업들이 같이 함께 공유될 수 있는 벤처 산업지역으로 조성이 잘 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역삼동 라인에서 앞으로의 미래같이 굉장히 기대될 수 있는 삼성역 주변의 국제기류 복합지구 조성 개발 사업들이 또 추진되고 있죠. 이 지역들이 핫한 이유가 무려 경제적인 파급 효과만 하더라도 경제적인 창출 효과가 250조 원 이상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업무 도시와 마이스 산업단지로서의 조성 사업들이 발표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역까지의 접근성으로서 바로 두 정거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역삼동, 삼성역 주변의 배후 주거지가 바로 역삼동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개발 호재로서도 다양한 노선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신분당선의 연장선 사업들이 강남역에서 신사, 그리고 신사에서 용산까지
연장되는 사업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GTX 라인들에서도 A 노선과 그리고 C 노선, B 노선들을 보시는데 바로 삼성역 주변 지역으로서의 강남권이 더욱더 탄탄해지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역과 함께 더불어서 이곳 그 봉은사 라인들까지 해서 위례 신사선의 예상 노선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2024년 완공되는 시점에 다양한 개발의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입지가 더욱더 견고해지는 요소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삼동 라인들은요, 테헤란로의 벤처 산업벨트를 직접적으로 끼고 있는 업무 주거지로서의 굉장히 우수성을 강점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봉은사로 라인이라든가 이곳 라인들의 의료 관광 산업벨트, 그리고 R&D 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양재동 라인들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 더불어서 테헤란로와 연결선으로서 강남역 상권이라든가 또는 강남대로 그리고 바로 서쪽 라인들의 서초대로의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공유되고 있는 라인들이기 때문에 서초대로의 수많은 일자리가 앞으로 종상향 계획을 통해서 많은 빌딩들이 또 들어설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곳 역삼동이 그 중심지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삼성역 주변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라든가 코엑스 라인들의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들까지도 바라보신다면 직주군 접성의 우수성으로서 큰 장점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 정말 많은 교통 호재에다가 노선까지 추가되는 호재도 있었고요. 자, 여기에 일자리와 업무 단지만 생각해도 직장인들이 참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여기서 만나보는 1.5룸 오피스텔의 가격은 얼마 정도일까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많은 개발 호재들 중에서도 앞으로의 입지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가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요소를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4억 6천만 원에서 4억 7천만 원까지의 매매 시세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지금 현재 전세가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 점들을 볼 수 있는데요. 서울 강남 지역, 서울 지역에서도 전세가를 선도할 수 있고 전세가가 가장 잘 맞춰지는 지역들, 전세가의 하락이라든가 월세가의 하락이 없는 지역들이 바로 이곳 역삼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대 가격은 3억 8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의 시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8천 정도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약 110에서 120만 원, 실투자 금액은 1억 7천만 원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전세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에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일단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 직장인들의 수요도가 굉장히 높은 이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고요. 테헤란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곳 지역들 굉장히 임차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에서 2호선 역삼역 도보 3분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삼성동의 업무타운이라든가 또는 강남역의 업무시설들 빠른 접근성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에 많은 개발 호재 강남권에 몰려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사업과 삼성역 주변의 복합 개발들 같이 함께 몰려 있기 때문에 강남은 앞으로도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투자를 하신다면 평가가 떨어지지 않는 앞으로 투자의 회귀 현상이 강남권으로 몰리면서 더욱더 지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까지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개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강남구 역삼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부근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겠습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약 7억 8,500만 원에서 7억 9,800만 원 예상되래요. 자, 이번에 만나볼 유형은 모든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파트입니다. 자, 마포구인데 마포구의 미래 가치는 어떻게 보실까요? 자, 마포구는 지금 현재 20클럽 가입 84제곱미터 전용 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흑석동을 제외하고 두 번째로 20억 클럽을 가입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마용성광으로 이루어져 있는 지역들 중에서도 가장 업무타운과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용산 지역 그리고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0억을 벌써 중위값을 통과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금 현재 접근하시기에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마포구 라인에 위치하고 있는 주변 대비 가격대가 조금 더 떨어져 있는 대단지 주변 지역으로 한 동짜리라든가 이런 소형의 아파트 단지들을 굉장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지역으로 설명을 같이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청역을 이용할 수 있는 망원동인데 6호선을 따라서 가신다면 이제 중산, 수색증산 뉴타운이라든가 상암 지역을 접근할 수 있는 장점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망원역을 통해서 합정이라든가 공덕지구들 그리고 용산 라인, 도심 지역까지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6호선에 위치하고 있는 망원동, 바로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주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평화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난지공원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서의 역할들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의 거주의 만족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데 거기에 따라서 직장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주요 업무타운까지도 접근성이 굉장히 빨라요. 상암 DMC 라인이라든가 또는 공덕 업무타운까지는 지하철로 바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려 10분, 15분 정도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들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거기 더불어서 마곡지구라든가 또는 쥐밸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지역까지도 자차를 이용해서 또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이용하기가 편리한데요. 자, 내부순환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부간선 도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대로 그리고 또한 자유로를 이용해서 접근성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암 DMC에서 시작되는 라인의 월드컵 대교가 또 개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 서부간선 도로의 그런 연장선이라든가 또는 마곡지구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까지 접근성이 더욱더 우수해지는 모습으로 망원동을 직접적인 수혜로 뽑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변에 많은 대학가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대라든가 홍대 또는 서강대, 이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학생들의 수요도가 바로 마포구 지역들의 공시지가의 상승들을 이끌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강북 최대의 재건축 단지가 바로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 시형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정부의 구역 지정을 통해서 3,700여 세대가 앞으로 5,000여 세대 초대형 대단지로 입지를 견고하게 재건축 사업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만약에 3,000세대 이상의 이주 수요가 발생된다면 그 주변 지역으로의 아파트 가격대라든가 임대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배우주거지, 망원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망원동에 신축 아파트 구입을 해놓으시거나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이런 폭발적인 이주 수요를 통해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대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포구의 다양한 호재들 중에서 화력발전소의 지하화 계획이라든가 또는 일자리 창출의 그런 창업 지원 센터들이 많이 그런 기업과 그리고 대학가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이 같이 함께 창업 허브가 구성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월드컵 대교를 통해서 앞으로의 입지가 더욱더 빠른 접근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 큰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2차 서울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 계속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이런 경전철 사업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GTX 라인들 보실 수가 있겠는데 강북 횡단선과 그리고 신안산선 그리고 신분당선의 서북부 연장선 모든 부분들이 다 마포구 라인들의 직접적인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이동성의 확대들이 굉장히 큰 개발 호재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변 관리 기본 계획으로서 이제 망원동 바로 아까 말씀드렸었던 한강과 입지가 가깝게 위치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앞으로의 생활의 질, 삶의 질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으로 마포구가 이렇게 좋아진다고 하면서 다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0억 클럽을 넘어서 20억 클럽에 들어간 마포구라서 또 가격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마포구 망원동의 스룸 아파트 가격 좀 공개해 주시고 전략 좀 세워주시죠. 자, 그동안에 마포구 가격이 너무나도 높았었던 지역들은 사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 가치나 또는 내가 직접 거주하기에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내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지만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재개발이 추진되려다가 추진이 무산됐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중에서도 망원동은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 가장
앞으로의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요. 주변의 대단지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메리트가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7억 8천에서 7억 9천만 원대로 구입이 가능하신데요. 주변에 같은 평형대 25평형 아파트만 보시더라도 12억 13억대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굉장히 크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전세는 굉장히 신축이라는 메리트 프리미엄으로 인해서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 월세 시에는 150에서 160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고요. 실제 투자 금액 7억 7천에서 3억 7천에서 3억 8천 정도로 구성이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마포구 망원동에서 가격이 강점인 바로 망원동의 스리룸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사 대책에 대해서 궁금증 많으실 텐데 무료 1:1 상담 통해서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이사 대책의 모든 것 알려드리고 그에 맞는 올해 전략까지 세우신다고 하니까요. 자, 02-1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무료로 이야기 나눠보시고요.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자, 박대근 대표님의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